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을 조금 좁혔습니다. 코스피는 한 1.5%에서 1%로 코스닥은 2.5%까지 밀렸는데요. 2%까지 낙폭을 그나마 좁혔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2%라는 게 상당히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오후장에 무엇을 보면서 전략을 짤 것인가. 오후장 터닝포인트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오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장인데요. 중심을 좀 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오르는 게 또 부담이 됐고, 외국인들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고, 거래대금 늘지 않고 있고, 오늘 밀리고 있고, 시장이 사면 초과로 갑니다. 먼저 권택중 대리께서 우리 시장이 근데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가 저점이냐를 찾는지 시간이 벌써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다. 이 얘기는 계속 오갔는데, 결국에 아직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찾지 못하고 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몇 주째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지수가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전자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지난 한 여름 때, 한 6월, 8월 때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을 때 빠지는, 지수가 하락하는 률이 점차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대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 대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퍼센테이지 폭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와 같은 양을 매도한다고 한들 지수의 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조금 둔감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제 외국인 순매도 누적을 보면은 약 14.8조 원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를 매도한 게 14조 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만 팔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 오늘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속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와중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기점은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는 역시나 미국 대선이죠. 11월 5일 날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통계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후에 연말 랠리가 오는 그런 경우가 미국 증시에서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도 이러한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그 정도가 하나의 그나마 기대감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말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도 해주셨고요. 김선규 소장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지수는 2600을 좀 힘겹게 회복해놓으면 또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하방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선 최근 한 5거래일 이상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때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음양해서 지금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중국이나 대만 증시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증시와 상당히 많은 커플링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미 대선하고 미 증시의 3분기 실적 발표 이 관련된 사항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특히 이제 그 실적이 즉 실속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닝 조이스펄, 즉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 427개 종목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고,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번에 수요일에 테슬라하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GM에서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아무래도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하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램 리서치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즉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목요일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증시 상당히 또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59,000원 선이 무너져서 많은 분들이 좀 패닉에 빠져 계신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돌파 라인을 좀 더 잡는 것을 네. 보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미국이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시즌이고요. 다음 얘기 보이세요? 반도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반도체 섹터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따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어제 4% 올랐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좀 따라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는 듯 싶다가 밀린단 말이죠. 권택중 대리. 우리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주목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실적 발표했죠. 네, 왜 이렇게 주춤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그동안 커플링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HBM3E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독점을 좀 해왔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좀 기대감을 끌고 왔었던 부분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름 때부터 좀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삼성전자의 이제 퀄리티 테스트 그리고 엔비디아 향으로 통과가 되냐, 납품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경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의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외에 AI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부족한 순서대로는 주가의 반영이 좀 전혀 안 되고 있죠. 오히려 좀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을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뭐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레거시 반도체들이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냐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디램 뭐 8기가도 막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반기 들어서는 그럼 반등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예, 레거시 반도체들에 대해서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버형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다고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나 뭐 대부분의 캐파를 지금 HBM3E 그리고 HBM 쪽으로 많이 할당을 하고 있으나 일부분은 또 레거시에 대해서 할당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경쟁 심화와 이런 레거시에 대해서 가격 하방 압력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이제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시각이죠. 역시나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레거시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그런 국면인데 레거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의 하방에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점은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신고가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글로벌 3위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요. SMIC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 최근에 뭐 물론 뭐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 패키지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신고가를 몇 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과 하이닉스와 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사이에 끼어 있다. 이제 중국발 공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좀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주 소장님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약합니다만 매수 기회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그렇고 계속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뷰가 좋단 말이에요. 네. 두 개 중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다지고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정확히 얘기하면 바닥을 이제는 잡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네. 여기에 대한 최초의 바닥 라인을 59,000원 선으로 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내려갔다 그랬으면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낙폭은 더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HBM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그 이외에도 모바일이라든가 혹은 다른 쪽의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XR 부분은 이외에도 또 몇 가지 또 차세대로 지금 보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집중한다. 특히 로보틱스 쪽도 같이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은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시장을 많이 보시니까 엔비디아 얘기도 좀 여쭈면요. 엔비디아도 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최고치로 물론 나올러 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여력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까? 약간은 더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봤을 때 미 글로벌 증시에서는 한 전체적으로 그 캐시 보유를 3.9%까지 줄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자금들은 좀 아마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교 차트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네 개를 지금 비교 차트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증시 차트에서는 사실상 고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그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 즉 섹터별로 움직이는 지수들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좀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나스닥 즉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축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간신히 버티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핀비즈 자료 보시면 S&P 500에서 지금 그 보잉이라든가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몇 개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별로 올라가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요약하면 엔비디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엔비디아를 포함해 기술주들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자리다. 네. 그렇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주 반도체 소부장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정리했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대선 우려 걱정 없는 바이오죠. 연말에도 주도주로서 흐름을 갈 것이냐. 오늘은 바이오가 좀 이제 약합니다. 약한 흐름인데요. 여전히 바이오는 소위 부러지지 않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다만 이제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러는 것들은 또 바이오주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권택중 대리께서 바이오 전략에 계시죠. 네, 일단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저희 국내 지수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이오에 좀 몰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에서의 사례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실적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좀 바이오 쪽들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좀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큰 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살짝 약세를 띠는 이 공백 시기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 내용들을 보시면 상반기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미국채 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최대 수혜주로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좀 치고 올라오는 금리 때문에 한 번씩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안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에는 중국과의 이런 단절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좋다 생각이 좀 됩니다. 역시나 저희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퍼밸류나 이렇게 밸류로 봤을 때는 꽤나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상승세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뭐 정고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10만 원 부근 조정이 좀 받았다가 지금 한번 다시 돌파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쌍봉이 되겠죠. 좀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생물보안법의 이제 가장 큰 타겟으로 보는 게 이제 우시 그룹이죠. 중국에. 여기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 두 기업의 연매출이 한 미국 향으로 6.6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CDMO, CRO 이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이시군요. 바이오 얘기했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다시 부각하면서 소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규 소장님, 예, 다시 트럼프 트레이딩에 나서야 할 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 기업들입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고 거기다가 또 지금 중국과 관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일단 해리스 우세론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여전히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나 풍력 같은 그동안에 미국 민주당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쪽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트럼프가 우세됐다 뭐 주말 사이에 잠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게 뒤집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종목들이나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결국은 AI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관련된 것들 즉 원전 그다음에 2차 전지 전력 관련주 그 이외에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 네 가지는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 향방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봐야 되고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공략해 볼 만한 기업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현대로템을 말씀하셨는데 8월 6일 날 뭐 방산주들이 흐름이 좋잖아요. 50% 넘게 수익률을 잘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방산들 흐름들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도 현대네요. 현대모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사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구조 재편 관련돼서 항상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보통 이제 현대모비스 주가가 좀 오르면은 뭐 기사에 뭐 명예회장님 관련돼서 뭐가 뉴스 나온 게 없냐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하루에 뭐 한 8%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은 현대차 이제 인도법인 IPO합니다. 상장하는 날이고요.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좀 설랑설레가 많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부분들 역시나 현대모비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분법 얘기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1월 19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합니다. 여의도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뭐 IR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 아무래도 아무 내용 없이 발표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죠. 분명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밸류업 관련해서도 주주 환원책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하는 정도만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지금 나가는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인베스터 데이 전후로 분명히 기대감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 이후에는 이제 북미 쪽으로 전기차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부품 공장 짓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 말쯤에 이제 조만간 이제 3분기 실적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었는데 환율 영향도 좀 있었고요. 3분기에는 그래도 컨센 정도는 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인베스터 데이까지 긍정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가 25만 원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며칠 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오늘 또 상승이 나오는데요. 따라가실만 하다. 목표가는 좀 길게 보면 40만 원까지도 사실은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롱텀이긴 합니다. 40만 원까지는. 이제 전고점은 26만 원쯤 보이고요.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이었고요. 김성규 소장님 관심 종목이요. 네, 저는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SK 바이오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 보통은 바이오 사이언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바이오팜을 지금 네. 가지고 왔고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분기에 드디어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는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현재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가지고서 바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16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종가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목표가 일단 16만 원까지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뭐 손절은 11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후장 투자 포인트와 관심 종목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두 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